그 다음 페이지, 자 19페이지 제일 하단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19페이지. 자 이제 그 앞에 크게 세 가지로 모더니티 개념의 역사를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구분한 내용들이 그 앞부분에 있어요. 이거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참고 삼아 나중에 읽어 두시고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래서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이러한 모더니티에 대한 개념에서의 그런 변천, 그 굵은 글씨 있죠? 고딕 글씨. 과거에 의존하는 모더니티와 과거를 거부하는 모던, 그리고 모더니티의 두 단계 이랬을 때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변천을 했다. 과거에 의존하는 모던이 있고 모더니티와 과거를 거부하는 모던이 있다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대와 현대를 여기서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밑에 바자리 얘기 나오는 거 찾았나요? 자 20페이지에 밑에서 7번째 줄 끝에 바자리의 모던은 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줄 그으시고요. 바자리 줄 그으시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근대적, 현대적이란 말로 지금 거기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바자리, 예, 여기는 지금 모던입니다. 모던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자 바자리 부분 줄 그으시고요. 자 20페이지입니다. 자 그 바자리 위에 조금 더 올라갈까요? 자 그 단락 첫 번째를 보세요. 자 그러므로 모더니티의 개념의 애매한 의미들을 확실히 구별하는 것이 논의를 경제를 이끌어 할 텐데, 우리말에 있는 근대 혹은 근대성, 그리고 현대 혹은 현대성 이라는 표현을 쓰면 모더니티는 의미 차원에서뿐 아니라 용어 차원에서도 명확한 구별이 가능하다. 즉, 줄 그으세요. 과거에 의존하는 형대 옹호론의 모더니티 개념은 근대라는 용어로 쓰고 있고, 이걸 이제 과거의 옹호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바자리를 주장한 건데요. 과거의 계승 옹호의 개념으로 이제 근대적이다라고 이제 쓰고 있어요. 요 책에서는 그래요. 바자리 가로하시고 바자리에, 그래서 보세요. 바자리의 모던인 근대로서 고대에 의존하여 르네상스 시대 고전주의를 발전시킨 입장 줄 그으세요. 르네상스의 고전주의를 발전시켰다. 그럴듯하네요. 바자리가 르네상스 대표적인 미학 비평가였죠. 우리는 바자리에 대해서 이제 재현론과 우미론의 두 가지 입장을 정리를 하고 외웠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제 모던이라는 단어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졸라입니다. 졸라의 모던은 현대적이에요. 역시 문화 비평가 졸라예요. 줄 그으시고요. 모던은 현대로서의 르네상스 이후 과거를 지배해온 고전주의 전통을 거부하는 거예요. 줄 그으세요. 따라서 요거는 과거를 거부한다.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현대적이라고 했을 때 이 현대적이란 말 자체가 여기서는 명확하게 근대적 했을 때는 과거를 계승 옹호하는 입장 바자리고요. 현대적 했을 때는 과거를 좀 거부하는 입장 졸라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딱 명시를 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뭐 비교 관점이 굉장히 또렷하기 때문에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세요. 그렇다면 영어의 모던 아트는 우리가 보통 이제 모던 아트라고 하죠. 현대 미술을 했을 때 이게 근대 미술로도 혹은 현대 미술로도 표현될 수 있다. 이때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근대 미술을 했을 때는 약간 과거를 계승, 발전, 옹호하는 입장이고요. 현대 미술을 했을 때는 이제 거부, 완전히 반대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네. 따라서 제일 밑에 두 표현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과거를 계승하는 고전주의 미술과 과거를 거부하는 반고전주의 미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약간은 고전주의적이고요. 여기는 반고전주의적이다. 여기서 이제 고전주의를 대표로 놓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기준점이 르네상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 미술사에서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의 등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던하잖아요. 그 당시로 돌아서면은. 그랬을 때 이제 르네상스 이후의 미술은 그렇다면 르네상스를 더 발전시킨 거냐? 아니면 이 르네상스의 고전주의조차도 또 거부의 대상으로 본 거냐라는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현대 미술을 완전히 거부를 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다음 페이지 위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자, 두 번째 줄 이 책에 사용하는 이제 앞으로 쓸 현대미술이라는 표현은 위와 같은 용법의 구분에 따라 후자다. 이제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 나올 현대미술은 전부 과거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반고전적 의미로 쓰는 현대미술이에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술, 나아가 현대라는 시대 특성을 구목 그리고 중시해서 생산된 현대 특유의 미술이 바로 현대미술이다. 이렇게 이제 서론에서 이제 앞으로의 그런 단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단락의 제목이요. 현대미술의 기원이 그렇다면 이제 낭만주의인 까닭은 우리는 이제 미술사에서 기본적으로 낭만주의 자체가 반고전적이잖아요. 이미 여기서는 뭐 해답이 나와버렸어요. 바로 결론이. 따라서 반고전주의적인 게 바로 낭만주의적이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현대미술의 낭만주의성은 결국 반고전적이네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신다면은 뭐 큰 거는 다 이해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첫째 단락 제일 첫째 줄 보시면 자, 이러한 모더니티의 개념 변천사에 입각해서 근대미술과 현대미술 이렇게 구별 규정하고 나면 현대미술의 기원은 바로 가로다. 낭만주의 이미 자동적으로 밝혀진다. 가로하시고요. 낭만주의다. 과거를 거부하는 반고전 미학을 낭만주의 이전에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당연하겠습니다. 그죠? 자, 뭐 위에서 본 스탕다를 따라 말하면 어째서 스탕달 얘기 쭉 나오는데요. 이런 것도 넘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락 유감스럽게도 현대미술의 그죠? 현대미술의 이 첫 주자의 낭만주의의 운명은 순탄치 않았다라고 하면서 당연하겠죠. 이 고전에 대한 관습과 전통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근대미술을 지배해온 고전주의 거부를 의미했기에 여기서 이제 근대미술은 앞서 얘기했던 고전의 계승의 근대미술이에요. 단순히 뭐 19세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따라서 낭만주의는 고전주의 미학의 보편적, 초월적, 영원한 미 개념과 이성을 중심에 두는 미술 개념을 반대하고 대신 상대적, 상대적, 지역적, 역사적 미와 감정 및 상상력을 강조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상상력, 감정, 그리고 역사성, 지역적, 상대성을 다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낭만주의 미술이 맞닥뜨린 것은 현대적이라는 환영은커녕 고전주의의 전례와 규범을 위반한다라는 비난이었다. 당시에는 너무 그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요. 이거를 새로운 거야라고 인정할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고 이게 고전주의 전례 규범을 너무 위반하고 있어라는 하나의 이단으로만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난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비난은 우선 고전주의 미학을 발전 해체계화한 사회제도 즉 미술 아카데미로부터 쏟았다. 미술 아카데미로부터 많은 비난이 있어 왔다는 얘기예요. 왜? 미술 아카데미는 고전주의를 지탱해온 가장 중심이었잖아요. 낭만주의 등장하자마자 어마어마한 비판을 했습니다. 새롭다고 인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자, 이렇게 생겨나서 17세기 절대 왕정 시대 강화된 근대의 미술 제도지만 프랑스 혁명을 통해 구체제가 무너뜨리는 새 시대에도 고전주의의 아성으로 건재했다. 결국은 이제 이러한 아카데미 자체는 굉장히 뿌리가 깊었고요. 고전주의의 틀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아주 튼튼한 그런 아성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고전주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단순한 미학의 거부에 그치지 않았다. 제도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줄 그으세요. 제도에 대한 도전까지 익혔기 때문에 아주 강했어요. 반대가. 그러니까 단순히 고전주의를 거부하고 새로운 미술이 나왔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예 자신들의 제도 체제 자체가 아주 흔들릴 수 있는 위협이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아카데미는 절대 이 도전을 용납하지 않았고 허락도 안 했죠. 됐죠? 여기에 그죠? 현대 사회의 새 주역으로 등장한 부르주아. 자, 부르주아지 줄 그으시고요. 이제 현대라는 개념에서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부르주아라는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보수적 취미도 한몫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부르주아들은 한마디로 보수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예술에 대한 부르주아의 이런 취미는 구체제 지배층, 즉 귀족 취미를 동경하며 형성되었던 뜻이라 이들 역시 유서 깊고 익숙하며 가치가 보증된 아카데미의 고전 미술을 비호했다. 따라서 이제 부르주아 자체도 새로운 낭만주의 미술은 굉장히 좀 뭔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죠? 이런 감정의 표출은 감정이 불안한 사람들이 표출하는 거지 부르주아처럼 안정된 사람들이 표출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당연히 거부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밑에 그 결과 다음 단락 현대에 충실하는 미술이 도리어 현대로부터 배척, 소외를 당하는 역설적 상황의 발생 이로 인해
낭만주의는 자연히 기존 사회와 불화 그리고 적대하는 부정 정신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미학적 현대성의 근본 정신이다. 자, 부정 줄 그으시고요. 미학적 현대성. 그래서 낭만주의가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이제 부정이라는 아까는 단순히 상상력, 역사성, 지역성 등등을 추구하는 거였지만 이제는 무조건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대 미학 현대성이 돼버린 거죠. 따라서 이 점에서도 근대 미술과 현대 미술은 확연히 구분된다. 미술이 종교, 세속적 찬양의 기능과 목적을 통해 사회와 단단히 통합되었던 것이 근대다. 그러니까 근대까지는 이런 것이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죠? 사회 그리고 종교 철저하게 종속적이었죠. 그런 근대에서는 사회와 반목 대립하는 미술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 속에서 사회와 관련되고 종교를 위해 체제를 위해 다 그죠 만들어 온 게 미술이었잖아요. 종속적 목적 이게 깨진 것은 인상주의 때야 깨지는 거니까 그죠. 했을 때 이제 자 그 밑에 현대에 접어들면 반대로 현대로 접어들면 사회와 친목하고 순용하는 미술이란 이른바 관계 미술 즉 제도의 뜻을 따르고 제도에 안주하는 미술 외에는 생각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미술의 특징은 곧 비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현대 미술의 특징은 곧 비판이다. 아까 낭만주의가 바로 부정이다라고 봤듯이 현대 미술은 하나의 비판이 된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낭만주의는 과거를 부정, 현대는 기존의 미술을 비판.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밑에 현대 미술의 미학적 기원이 결국 낭만주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낭만주의의 부정 정신이 현대 미술의 비판 정신을 이어진 거다라는 것입니다.